네, 안녕하세요. 나눔이 장교육센터 대표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여정의 피날레를 저랑 같이 맞이해 보시지요. 오늘은 2교시 6탄입니다. 특수요양보호 강론의 임종 및 호스피스 그리고 응급상황 요양 부분을 저랑 다루실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부분이나 호스피스 그리고 응급상황 문제는 꼭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임종 징후를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임종 전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고요. 음식 및 음료 섭취에 굉장히 무관심해지시면서 안 드시려고 하시는 성향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맥박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이 한 3, 40대도 나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거의 임종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깊게 몰아쉬는 그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이 깊고 천천히 쉬고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대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을 하시고, 그리고 항문이 열리시게 되는 이런 임종 징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임종의 적응 단계가 있어요. 임종 적응 단계는 총 5가지인데요. 부정, 충격적으로 반응하여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그 질병이나 아니면 본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고 있지만 아니야, 잘못된 걸 거야. 그리고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단계를 우리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 단계는요, 목소리를 높여서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난 아니야. 왜 하필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 이러면서 화를 참지 못하시는 모습이 분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타협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를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아니에요, 우리 아이만 시집갈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뭐 종교에 맹신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허가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맹신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신하고 이렇게 서로 조건을 오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뭐 나한테 우리 집안이 이 종교를 다 믿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나 몇 달만 더 연장해줘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우울 단계는 대상자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조용히 있거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단계, 우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용 단계입니다. 자기의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이제 나는 이제 가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단계죠. 나는 지쳤다. 그래, 나는 이제 갈 거야. 내가 잘 가야지. 이렇게 체념을 하시는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 임종 적응 단계 그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이 어떤 거고, 분노가 어떤 거고, 타협은 어떤 거고, 우울은 어떤 거고, 수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맞는 것은 1. 손발이 따뜻해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혈압이 올라간다. 4.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5. 호흡이 가빠지고 깊어진다. 정답은 5번이죠. 손발은 차가워지고요. 피부는 창백해지고 파랗게 변해요. 그리고 혈압은 현저히 내려가고요. 그리고 피부는 오히려 둔감하게 반응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얼굴이 붉어진다. 3. 혈압이 높아진다. 4. 체온이 올라간다.
5. 항문이 열리고 실금한다. 정답이 몇 번이죠? 5번이죠. 동공은 확대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창백해지고 파래지고 혈압은 낮아지고 체온도 낮아집니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차 그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는 건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죠. 그 외에 임종전 변화가 있습니다. 임종 변화일 때 호흡수가 깊이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깊이 호흡이 해주고 가빠지고 그리고 무호흡이 됐다가 그러니까 호흡이 정상처럼 되지 않고 굉장히 여러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숨쉬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상체와 머리를 좀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시면 좋아요.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시간, 장소, 주위 사람 등을 혼돈을 느껴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지금은 몇 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옆에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문이 열리면서 실금과 실변을 보시는데요. 이때는 기저귀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어르신의 그 가래가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래가 어르신의 기도를 막아가지고 괴롭게 숨이 안 쉬어져서 괴롭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배액이 빠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에서 대상자가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적 반응. 이건 어떤 반응이죠?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은 1번이죠. 내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리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병은 나한테 온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됐을 거야.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정하는 단계를 말을 합니다. 임종 대상자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 머리를 높여준다. 3. 담요를 씌워준다. 4. 어깨를 흔들어준다. 5. 음악을 틀어준다. 정답 몇 번이었죠? 저랑 같이 얘기를 하셨었죠 방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장례식 문제는 가족과 상의해서 알려준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 4. 요양보호사의 종교에 따라서 임종을 맞이한다. 5. 대상자의 심리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임종을 앞둔 대상자예요. 가시기 전에 만나고 싶어 하시는 지인, 친구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임종 대상자의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을 제가 나머지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어르신께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손을 잡아주고 곁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고립을 느끼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종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자존감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 의식을 알아보고 어르신의 뜻에 맞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1.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조명을 더 밝게 한다. 2.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3. 대상자의 사후 자세는 임종 자세 그대로 둔다. 4.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 얼굴색 변화를 방지한다. 5. 대상자의 사용 가능한 물품을 동료 노인에게 준다. 좀 전까지 문제는 임종에 임박했을 때 어르신의 심리 상태, 신체 변화, 그리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부터는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종 대상자의 임종 후 요양인데요.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사후 강직이 뭐냐면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심장이 멈췄기 때문이죠.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모든 혈액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손, 발 이런 데가 딱딱하게 굳으셔요. 근데 이렇게 사후 강직이 일어나는 것을 딱딱하게 온몸이 굳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 시간 걸리는데요. 이때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서 어르신의 그 상태가 온전하고 깨끗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의뢰해서 탈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색 변화나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르신 편안하게 누워있는 올바른 앙와이 자세로만 그냥 두시면은 저는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많이 겪어보잖아요. 어르신이 그 입을 벌려지게 되고 입속부터 파랗게 이제 변해가세요. 근데 그 모습을 가족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으신데 거기다가 어르신 상태까지 파랗게 변해있고 입이 벌려 계시면 그 어르신께도 우리가 죄송하고 그리고 가족분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올려줘요. 그래서 어깨와 머리에 베개를 올려줘서 어르신이 그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마지막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르신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눈이 감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어르신이 소천하신 게 아닌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눈을 떠 계셔서 놀란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 정도에. 그럴 때는 거즈를 적셔가지고 그 양쪽 눈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눈이 감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치가 착용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임의로 의치를 빼버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가족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어르신 의치 끼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천하시게 되면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경우에는 엉덩이 밑에 패드를 깔아주고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그 수건 갖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어도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많이 잘하세요. 그래서 면도도 좀 해드리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어르신을 모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는 것도 이 요양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시트를 덮지 마시고요. 어깨까지만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모셔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방을 정리하고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대상자의 소유물을 박스에 모아놓고 어떠한 게 들었는지 목록에 적어 놓으셔서 가족분들에게 차후에 인계를 해드리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임종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핀다. 2. 가족이 슬픈 감정을 억제하도록 돕는다. 3. 가족이 자주 사용하던 물품을 버린다. 4. 장례식에 참석해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5.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신체적 접촉을 삼간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선 가족분들이 이번에 해당하는 가족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고 슬픈 감정이 막 올라오셔서 주체가 안 되실 때는 우세요. 차라리 이 슬픔을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각이 마지막에 소실되시잖아요. 어머님에게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게 더 좋고요. 그래야 제가 볼 때 어르신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가족분들도 나중에 후회가 좀 덜 남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마세요. 어르신 가끔 요양보 선생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까지 맞아주시는 이 어르신한테 내가 최고의 마지막에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을 넘지 않고 어르신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최선을 다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도 어르신 가족이 아니잖아요. 문상객을 맞이한다는 건. 장례식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참석해서 어르신의 그 명복을 빌 수는 있지만 문상객까지 맞는 일은 정말 오버입니다. 오버. 그리고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신체적 접촉은 필요에 따라 그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이 슬퍼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가족과 대화하는 걸 삼간다. 3.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4.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해준다. 5. 혼자 있게 해준다. 정답은 1번이죠. 이번에 가족과 대화하는 거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집중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제가 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가족을 지지해 주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기본이지만 혹여나 마음이 선생님 명복을 빌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가셔서 그 마음을 표현하실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거기까지 가셔갖고 음식을 나른다든지 이런 건 절대. 그리고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옆에 있어주시는 게 아마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임종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끝났고요. 이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응급처치는요,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물론 문제 비중은 조금 적어요. 한 3-4군데 정도 출제가 되지만 응급처치는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응급처치 돕는 방법을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에 신속히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장자의 지시에 따라서도 아니고요. 엄마 지시도 아니고요. 아니면 옆에 사람 지시도 아니에요.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팔이 부러진 것 같아 라는 어르신보다 숨을 못 쉬는 어르신이 먼저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가급적이면 옮기지 말고 119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왔다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손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오든 누가 오든 전문 의료인 그리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는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을 입힌 화학제품, 약물, 음식, 구토물 등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응급처치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3.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4.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깨끗이 버린다. 5. 보호자가 오면 응급처치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렸대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 먹다 기도에 딱 걸리신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시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임리히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눕혀서 등을 강하게 친다. 2.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3. 입 안에 손을 넣어 끄집어낸다. 4.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두드린다. 5.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하임리히법은 등 뒤에서 주먹을 이렇게 쥔 손으로 감싸서 명치끝을 뒤로 이렇게 감싸지만 위로 올려서 감싸서 여기 목에 걸린 게 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임리히법입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 여기서 앞에 문제랑 다른 거는요, 딱 하나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의식을 잃었대요. 앞에는 캑캑대고 기침을 하시는 상태인 거고, 이 문제는 의식을 이미 잃어버리셨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앞에 방법이랑 조금 달라요. 1.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뒤에 서서 주먹을 쥐고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3.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등을 쳐준다. 4.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물을 주어 삼키도록 한다. 5. 바닥에 눕혀놓고 골반 위에 걸터 앉아서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선은 2번에 뒤에서 서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그 복부의 윗부분, 명치 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건 하임리히법인데, 이거는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어르신을 바닥에 눕혀놓고 골반 위에 걸터 앉아서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 이제 확실히 짚고 가시는 겁니다. 의식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확인, 그 문제에서 확인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거품이 나고 경련을 일으키신대요. 이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거는 기도 확보예요.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경련을 할 때 거품이 나잖아요. 이 거품으로 숨구멍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응급처치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 몸을 꽉 잡아준다. 3. 머리를 올려준다. 4.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다. 5. 입에 따뜻한 물을 넣어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어르신이 이물질 혹은 거품 때문에 그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해서 식사를 돕는 중에 대상자께서 국물을 쏟았어요. 엄청 뜨겁겠죠. 이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환부에 된장을 바른다. 2. 환부에 얼음주머니를 데워준다. 3. 즉시 환부를 찬물에 담근다. 4.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겨낸다. 5. 물집을 터뜨리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이죠. 화상을 입었을 때 찬물에 담가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에서 한 번씩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도꼭지에 찬물을 틀고 갖다 댄다.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화상을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그는 거지, 수도꼭지에 갖다 대시면은 이 화상을 입은 거에 물의 압력이 있잖아요. 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 담그는 거지 수도꼭지를 틀어서 갖다 댄다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바른다. 2.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른다. 3.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를 직접 댄다. 4. 장신구를 그대로 둔다. 5. 물집을 바늘로 터뜨린다. 정답은 2번이지요. 저랑 같이 금방 했었는데요. 우선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바르는 건요, 세균 감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 된장도 균이 있잖아요. 유산균 같은 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환부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옷이 잘 벗겨지지 않으시면은 이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옷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를 직접 대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겨주시고요. 물집은 절대 터트리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골절 문제예요. 대상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출혈이 있을 때 휴지로 닦고 지혈한다. 2.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여 고정시킨다. 3. 대상자를 방에 옮겨 눕힌다. 4.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5. 통증 부위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넘어지시고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의심될 때는 움직이게 하시지 마시고 어르신 자리까지도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누워서 어르신의 상황을 체크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골절 문제예요. 대상자가 요양원 복도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이 됐을 때, 이거는 골절이 됐을 때예요.
방금 전에 문제는 골절이 의심될 때고 이번에는 골절이 확신이 됐어요. 골절이 됐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1. 손상 부위에 파스를 붙인다. 2. 손상 부위에 부목을 고정시킨다. 3. 손상 부위에 직접 압박한다. 4. 손상 부위를 똑바로 맞춘다. 5. 상처가 없으면 온찔짐한다. 정답은 2번이죠. 그 뼈가 부러질 때 깨끗하게 칼로 물을 이렇게 벤 것처럼 딱 떨어지게 절대로 베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부러질 때 이렇게 그 삐쭉삐쭉하게 부러지시잖아요, 뼈는. 그런데 이곳을 계속 부목 없이 흔들흔들 하시게 하면은 여러 가지 혈관이나 장기까지 다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목으로 고정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골절이 됐을 때를 말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차는 경우, 이번엔 화재로 넘어갔습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재가 난 쪽 창문을 열어둔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3. 높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4.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5.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화재가 났을 때 연기는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나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최대한 밑으로 구부릴수록 그 연기에 질식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코하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1번에 화재가 난 쪽 창문은 닫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화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요. 심폐소생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시험에 거의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어르신이 뇌 손상이 오시지 않도록 하는 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 발생 후 4분에서 6분 이상 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위로 올려서 기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인공호흡을 해주시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진행할 때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하는 거 외에 제가 뭔가를 행위를 할 때는 가슴 압박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가슴을 압박할 때는 가슴이 최소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깊게 가야 되고요. 손바닥으로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누르시는 거 아니고 손바닥으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0회 가슴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 해주셔야 되고요. 속도는 1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앱에 심폐소생술 그 속도 맞추는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깔아놓으시면 이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슴 압박을 할 때 요양원에서 저는 겪어봤잖아요. 가슴 압박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시는데 그거가 놀래셔가지고 멈추시면 안 돼요. 가슴뼈가 부러져도 어르신 심장이 먼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큰 관공서나 아니면 병원 같은데 아니면 큰 건물 갔을 때 전자적인 기계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그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전원을 먼저 켜주시고요. 그리고 패드를 부착해 주실 거예요. 패드는 오른쪽 빗장표 쇄골 아래에 하나 붙이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하나 붙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기를 시행을 하고요.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패드 부착하는 위치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또 한 번씩 간혹 나오거든요. 한 2회에 한 번, 2, 3회에 한 번 정도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걸 반드시 외우셔서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머리에 한 번 하나만 익히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푸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를 좀 팁을 드리면, 오른쪽은 쇄골 아래이고요. 왼쪽은 중간 겨드랑이 선인데요. 이 쇄골 아래랑 중간 겨드랑이 선은 외우시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은 왜 그런겨? 라는 그 사투리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런겨? 아, 왼쪽이 겨드랑이 선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 음성 지시 시 환자에게서 손을 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중일 때는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올 때는 심폐소생술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에 제세동 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제세동기는 2분간 간격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반응 확인, 2. 가슴 압박, 3. 기도 유지, 4. 도움 요청, 5. 인공호흡. 정답은 심폐소생술의 방법 1. 반응 확인이었죠. 아까 저랑 같이 순서 한번 보셨습니다. 반응 확인한 다음에 도움 요청하고 가슴 압박한 다음에 가슴 압박한 다음에 그 기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호흡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반복해 주시죠. 네, 상태 확인. 인공호흡 다음에 상태 확인도 필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거 심장 마사지죠.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1. 의식 회복, 2. 감염 예방, 3. 합병증 예방, 4. 폐에 산소 공급, 5.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은 5번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할 시점은 1. 주위 사람들이 만류할 때, 2. 가족이 도착했을 때, 3. 119 구조요원에게 연락하였을 때, 4. 시설장에게 보고하였을 때, 5. 대상자의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을 때. 정답은 5번이죠. 호흡과 맥박이 회복됐거나 아니면 전문 의료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심장 제세동기 문제입니다. 심장 제세동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 오른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2. 전원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기 버튼 누르기 심장이 아니에요. 심장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순서로 실시한다. 3. 버튼을 누르기 전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4.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지 않는다. 5.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서 다 떨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번부터 볼 텐데요.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가 아니었죠. 왜 그런겨? 왼쪽 겨드랑이 선이죠. 그리고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에 부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번에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2분 간격으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제세동지가 충전되고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은 심폐소생술을 멈춰주세요. 예, 여기까지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 마무리 강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을, 그리고 함께 문제를 푸신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강의를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 나는 다른 공부 못하고 이 강의 하나 들었어 라고 해도 저는 분명히 합격에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 강의에.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모든 예시를 넣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제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를 푸셨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 내가 정답이 다르게
그 체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중간에 멈춰 주시고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은 분명히 이 영상만으로도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을 들으시고 합격을 하시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원에 오셔서 교육을 들으신 기초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밑에 문구는 제가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 초기 때, 한 10회 정도 시험 보실 때, 그 초콜릿 음료수, 물 이런 거 긴장하시지 말라고 초콜릿이랑 물병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힐까봐 이번 시험에는, 아무것도 못 드리게 됐지만, 이 물건을 드릴 때 그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목 타기 때문에 긴장을 낮추시라고 초콜릿이랑 그 물병을 드릴 때 썼던 문구예요. 우리 선생님 당신은 잘 될 것이며 당신은 잘할 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잘 해낼 것입니다. 분명히 요양보호사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이 배우셨던 마음 그대로 멋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시길 전문직 그 종사자분이 되시길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들 시험 합격 화이팅입니다. 화이팅!